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늘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소송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칼부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층간소음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층간소음 소송이라고 하는 게 무작정 배상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먼저 층간소음 소송 전에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거나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층간소음 피해 사실의 증거를 모아 법적 조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 층간소음 소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층간소음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직접 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하는데요. 직접 충격은 세게 걷거나 뛰는 등의 직접적인 활동으로 일어나는 소음입니다.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를 나눠 측정하는 게 보통인데요.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43dB 기준, 야간 시간인 저녁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 38dB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넘어서면 층간소음으로 규정하는데요. 최고소음도는 주간 시간은 57dB, 야간은 52dB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전달소음은 TV나 스피커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간 시간에는 5분간 등가소음도가 45dB, 야간 시간에는 40dB를 넘으면 층간소음이 됩니다. 다만 배수나 급수로 인한 소음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직접 대화하는 건 피하고 먼저 윗집에 인터폰 등을 통해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민원을 접수하는 것인데요. 이웃사회센터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측정해주는 소음 자료가 층간소음 소송에까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윗집으로서는 소송 등을 대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재가 되지 않는다면 층간소음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전에 내용 증명을 통해 최후 통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민사상으로 대응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운데요. 뚜렷한 처벌 조항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거나 소음을 줄이는 다른 방안을 강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 소음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 저희 법무법인 이현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이현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와 1대1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를 가진 프랜차이즈형 법무법인들과는 달리 법무법인 이현은 이현만의 원패스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소통이 가능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전 지역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